노년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나이에 뭘 해도 이미 늦었다.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65을 넘기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에서 85 사이, 이 20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불행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그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좋고 나쁨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다를까요? 바로 7가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웃으며 살아가셨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모르고 지나친 분들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외롭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불행한 노후는 없게 만드는 7가지 비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헬스장을 다녀야 한다.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점심 먹고 나서 6분, 저녁에 9분, 하루 총 18분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됩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량 감소를 막아주고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뜨립니다. 매일 밤 규칙적으로 7시간 정도 주무시고 낮잠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세요. 영양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 식사법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등 여러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을 매 끼니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물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하면 오히려 다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무리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3분만 하세요. 내일도 3분만 하세요. 일주일 후에 4분으로 늘려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독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딱 3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몸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도 근육과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치매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매일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숫자, 거꾸로 말하기 훈련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 날짜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2025년 10월 28일이면 28일, 10월, 2025년 이렇게요. 익숙해지면 전화번호나 집 주소를 거꾸로 말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평소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왼손으로 이를 닦아보세요. 물컵도 왼손으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반대손을 사용하면 평소 쓰지 않던 뇌의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경로로 산책하지 마시고 다른 길로 가보세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지 말고 다른 위치에서 텔레비전을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퍼즐, 십자말풀이, 낱말 찾기 같은 두뇌 게임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기타냐, 무슨 그림이냐? 이런 생각은 오늘 당장 버리세요. 78살에 기타를 배우든 88살에 그림을 배우든 배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도 멈추고 삶도 멈춥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도 훌륭한 뇌 훈련입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해 보세요. 서예, 노래, 춤, 외국어, 뭐든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배우는 게 어려워. 천만에요. 배우는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배우지 못할 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배우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천천히 배우지만 한번 익히면 오래 기억합니다. 뇌 건강은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더 즐겁고 의미 있어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설렘, 조금씩 나아지는 기쁨, 이런 것들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여러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몸과 뇌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웃음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웃지 않으면 불행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웃는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웃음은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70살에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진짜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았다고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게 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즐기세요. 하루에 최소 10번은 소리내어 웃으세요.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혼자서라도 웃어보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래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신기하게도 억지로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감사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통증이 없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불평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쓸 게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늙으면 다 소용없지. 이제는 뭘 해도 늦었어. 난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까지 바뀌어 버립니다.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이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난 아직 할 수 있어요. 처음엔 거짓말 같아도 매일 반복하세요. 한 달 후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내가 이룬 것조차 의미 없게 만듭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비교가 불만을 낳는다면 감사는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알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가 중요합니다. 500명을 알아도 진짜가 없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단 한 명을 알아도 진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0살에 그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150명이지만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는 단 5명입니다. 그리고 70살 이후 중요한 친구는 단 1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친구가 100명인 노인보다 진짜 친구가 단 1명인 노인이 행복도가 300% 높았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힘들 때 서로 찾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50년을 알았든 5년을 알았든 깊이가 있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외로움은 심장질환, 고혈압, 면역력 저하,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 나가세요. 한 달이면 익숙해집니다. 봉사활동도 정말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의미와 보람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인사, 수요일 약속, 이야기 들려주기.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인사하기. 매주 수요일에는 누군가와 약속 잡기. 매월 한 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사회적 관계는 크게 향상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께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자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세요.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고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5번째 이야기인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사랑은 폭력이 됩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세요. 자식이 찾아오면 부담 주지 않고 반기고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만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67%가 부모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부모의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고 싶다고 답했고 89%가 부모님이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는 건 평생 제대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돈을 얼마나 주었든 집을 사주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모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매일 연락하던 습관을 끊어보세요. 조용히 지켜보는 쪽으로 태도를 바꿔보세요.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노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일상에서의 역할도 적어지다 보니 자식에게 더욱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마저 무게가 되면 자식도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나의 삶을 다시 중심에 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세요. 동배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반갑게 받으세요. 하지만 전화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세요. 하지만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 없이도 행복하면 자식도 편해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식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을 포기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삶은 존중하는 겁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도 편하고 자식도 편한 관계.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한 발 물러서 보세요. 그 거리만큼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6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현재는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70살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 없이 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침대에 누우면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젊었을 때 좀 더 잘할걸. 30년 전 친구와 싸운 일, 20년 전 자식한테 한 말, 10년 전 선택하지 못한 기회, 모든 게 후회입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는데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잠드는 사람은 잠을 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늘에 감사하며 잠드는 사람은 깊은 잠을 잡니다. 과거를 붙잡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인정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세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가 덜 떠오르고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집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오해하고 또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 나를 짓누릅니다. 그 미움은 상대방을 향한 감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이기는 일입니다. 자기 연민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지? 자기 연민은 내 발목을 붙잡는 감정입니다. 매일같이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점점 더 약한 존재로 굳어지고 어떤 도전도 어떤 변화도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과거 생각 안 하고 살아보세요. 내일도 그렇게 해보세요. 모레도 그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면 현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평화로워집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안전한 환경과 경제적 자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의 안전은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정말 무섭습니다. 장기간의 침상 생활을 초래하고 이는 근력 감소, 면역력 저하,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요양원 입소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선, 러그, 작은 가구 등이 통로를 막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특히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은 밤중에 자주 이용하는 경로이므로 완전히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집안의 조명을 밝게 유지하세요. 특히 계단, 현관, 화장실 등 위험한 장소는 더 밝게 조명을 설치하세요. 어두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밤에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바닥, 욕조, 샤워실 등은 물기로 인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나 테이프를 설치하세요. 필요하다면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한 번 넘어지는 것보다 손잡이 하나 다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생활 동선도 단순화하세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에 놓으세요. 침실, 화장실, 부엌이 가까이 있도록 생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불편하다고 참지 마세요. 조금 수고스러워도 미리 준비하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경제적 자립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관리하고 있어서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반대로 연금이 적어도 고정 지출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보험은 없는지, 필요 없는 구독은 나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한 달에 5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사기와 유혹을 조심하세요. 원금 보장에 매달 고수익이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 왔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전화해서 본인 목소리로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다면 끊고 여러분이 직접 은행의 공식 번호로 전화하세요. 한 번 사기당하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이 진짜 부담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키세요. 안전한 환경과 경제적 자립은 독립적인 노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위험한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지금까지 7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18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뇌를 계속 사용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변화를 만드세요. 셋째, 웃고 감사하세요. 하루에 10번 웃고 매일 3가지 감사를 적으세요. 넷째, 진짜 관계를 만드세요.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다섯째,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섯째, 과거를 놓아주세요. 후회와 미움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세요. 일곱째, 안전한 환경과 경제적 자립을 지키세요. 집안을 안전하게 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세요. 이 7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후면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석 달 후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1년 후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5이든 85이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년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